이렇게 내리니까 갑자기 카메라가 돼? 네? 아닌데? 자, 함수의 극한 배웠으니까 지수함수도 극한값 구할 수 있겠죠. 자, y는 2의 x제곱이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이랑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이랑 리미트 x가 1로 갈 때 2의 x제곱이랑 어렵냐? 모르는 게 있을까? 하성원 첫 번째는 뭐한데? 승우 두 번째는 영. 영 최승순 세 번째는 2 함수값 연속이니까 함수값 있고 극한값 대입해서 함수값으로 극한값을 찾아내시면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이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함수의 극한 플러스 지수함수 그래프의 개형만 아시면 끝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함수분의 지수함수는 뭐랑 또 똑같은 느낌이 될까? 3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3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x제곱 플러스 1 이거는 또 무슨 뭐 우리 앞에서 배운 거랑 똑같지? 무한대. 무한대분의 무한대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또 구조가 똑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나와 너무 쉬워서. 그러면 지수로그 함수에서 극한에서 이제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자연상수라는 걸 배울 거야. 익스포넨셜. 자 일단 대표용 1, 2번 한번 풀어볼게요. 1, 2, 3번까지. 여기는 내용이 새로운 건 없어서 그냥 편하게 가시면 돼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분의 2의 x 플러스 1제곱 3의 x 플러스 1제곱. 그럼 당연히 분모 분자를 3의 x제곱으로 나눌 것이고 그러면 사라지는 건 2의 x제곱은 사라질 거니까 답은 3 이렇게 되겠다. 이해됩니까? n 아까 우리 앞에서 했던 n으로 표현되는 등비수열의 극한이랑 지수함수의 극한이 똑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4의 x제곱 더하기 5의 x제곱이 x분의 1제곱을 구하라고 하면 그럼 답이 5인 거는 기억이 납니까? 네. 어떻게 유도하는 거라 그랬지 정성호? 그렇지 5의 x제곱으로 묶는다. 묶으면 5분의 4의 x제곱이 되고 여기는 1이 되니까 얘가 0으로 가게 되면서 남는 건 5의 x제곱에 x분의 1제곱만 남아서 그래서 5로 수렴한다. 오 딱 진영한데 좋았다. 금준아 잘 맞춰서 왔어. 내일 방학하냐? 네? 내일 방학해? 네. 그러고는 수원수투 뭐지? 이적 특강도 듣고 수원수투 특강도 들어도 특강비 저거 안 받을 테니까 저거 수원수투 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화목에 오셔서 수원수투 해도 돼요. 알았죠 정훈아? 네? 그렇게 한다고 했었잖아.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계획이 바뀌었냐? 할 게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할 게 생각보다 많아졌어. 네, 수학 소호밖에 안 해요. 수학 소모밖에 초심을 잃었네. 초심을 너무 빡세게 잡았나? 자 2번 한번 말고.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로그 4 x제곱 플러스 5분의 2x제곱 마이너스 5x. 승우야 x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이 새끼 극한값이 얼마야? 2니까 로그 4의 2라서 2분의 1로 수렴한다. 자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불로 갈 때 로그 3의 x 플러스 6 더하기 1분의 로그 3의 x 플러스 3 더하기 4. 그냥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0불로 가면 무한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종윤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극한값 어떻게 구하냐? 힌트. 힌트?
무한대분은 무한대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정훈아 어떻게 하면 돼? 뭐가 그거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양재성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재성아 높 이게 왜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 뭐야 리미트 x가 0불로 가니까 x분의 1을 t로 치워내요? x분의 1을 t로 치워낸다고 해서 t 플러스 1분의 t 뭐야? 0이잖아요. 얘네들을 나누기야. 미변환을 시킨다고 해도 답이 있나요? 얘를 얘를 어떻게 하면 좋죠? 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수 형태로 바꿔줘야 되나요? 얘를 K라고 잡고 그러게 얘는 극한값을 구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하면 좋을까요? 안 나오네. 생각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x 빼기로 바꿔? 저거 통분하면 x분의 6 더하기 x 그 다음에 저 새끼 통분하면은 4x 플러스 3 빼기 로그 3의 x 그러면 분모 분자를 로그의 6 더하기 x로 나누면 똑같은 거 아니야? 자 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봅시다. 로그 3의 6 플러스 x 그래서 0풀로 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로그 3의 x분의 4x 더하기 3 무한대로 갈 때 바꿔주고 시작되구나. x분의 1을 t로 치환하고 무한대로 보내는 게 낫죠. 그럼 무한대로 보내면 또 어떻게 돼? 6t 더하기 1이랑 3t 더하기 4인데 저 새끼가 2분의 1로 써? 선생님 그 6t 더하기 1이잖아요. 3t 더하기 4되고 그럼 t로 묶어서 t를 t 6 더하기 t분의 와. 1에서 오 0으로 보낸 다음에 오, 그래야 되겠네. 이 정도, 오, 잘한다. 자, 보세요.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로 바꿔줄게요.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시면 얘가 0풀로 가면 t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로그 3의 6t 더하기 1 분의 로그 3의 3t 더하기 4 이렇게 되고 그래서 로그 3의 6t로 로그 3의 6t로 묶어주면 1 빼기 6t분의 1이라서 로그 3의 6t가 되고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로그 3의 3t로 묶으면 1 더하기 3t분의 4라서 얘도 0으로 가서 근데도 로그 6t에 로그 3t야 어디네 6t에 3t야 그래서 로그 6t 로그 3의 6t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도 좀 이렇게 되고 그럼 얘가 로그 2분의 1로 가? 로그 2의 1로 가? 6의 3으로 가? 짠, 잠깐만요.
예, 지수함수로 감소한 2번.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얘 0으로 가니까 일단 치워줄게요. 그럼 이게 2 플러스 로그 3t 분의 1 플러스 로그 3t 이렇게 바뀌겠다. 아, 이 2가 아니라 로그 3의 6 플러스 로그 3t 1 플러스 로그 3t 이렇게 바뀌겠다. 그러면 분모 분자를 로그 3t로 나눠주시면 무한대니까 그럼 앞에 있는 두 개는 사라지고 뒤에 있는 것만 남겠네요. 그래서 얘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1 이렇게요. 근데 얘는 문제가 엄청 특이하네요. 거의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자, 다시 일단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가지고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해서 t가 표현되어 있는 형태로 바꾸고 그 다음에 6t랑 3t로 묶어가지고 뒤에 있는 항들을 0이 되게끔 만들어주시면 그러면 로그 6t 분의 로그 3의 3t로 바뀌고요. 이걸 다시 똑같은 형태의 무한대가 될 수 있도록 로그 3의 6 더하기 로그 3의 t랑 로그 1 더하기 로그 3의 t로 바꿔주시면 이걸로 이게 무한대고 이게 무한대니까 이걸로 나눠주면 얘 0되고 얘 0돼서 얘네만 남네요. 1이 극한값이 되겠다 이렇게. 그것도 특이하네요. 자, 그래서 무한대로 바꾸고 묶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찢어서 똑같은 형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이 1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자, 얘가 3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요. 3의 x제곱으로 나눠주시면 남는 건 마이너스 3의 a제곱 이렇게 남을 거라서 3의 x제곱으로 묶어주시면 나눠주시면 뒤에는 마이너스 1 남고 위에는 3의 a제곱 나와서 마이너스 3의 a제곱 이렇게 남을 거라서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게 해주는 a 값은 a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얘네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웜업하는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새 내용을 배우는 건 4번부터 자연상수 혹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UI 자연상수 혹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UI 자 보시면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수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수라고 얘기하면 뭐뭐를 얘기하냐면 1이랑 0이랑 파이랑 익스포넨셜 이렇게 네 숫자가 숫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네 개의 수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숫자를 배울 겁니다. 대학교 가면은 너네들이 수학할 때도 이 2라는 새끼를 오지게 배울 거예요. 오지게 배울 건데 자 얘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일단 자연상수 익스포넨셜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극한값으로 정의하는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을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을 자연상수 2라고 정의합니다. 이 2는 파이와 마찬가지로 무리수로 얘는 3.1415 이렇게 가는 무리수고 얘는 2.7185
2 하나팔 두팔 이렇게 가는 7일 8일 8 이렇게 가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예요. 그럼 얘가 어디서 나오게 된 거냐면 맨 처음에는 상용 로그표를 만들기 전에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로그 만든 사람이 네이피어예요. 로그를 만들어낸 사람이 네이피어인데 이 사람은 수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16 곱하기 64의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곱셈을 덧셈으로 바꾸는 로그를 만들어낸 거야. 얘가 2의 4제곱이고 얘가 2의 6제곱이니까 로그로 바꾸면 로그 2의 4제곱 더하기 로그 2의 6제곱이라서 얘네들은 그냥 10 로그 2가 되더라. 그래서 얘가 더하기로 바꿔줘. 2의 10승 이렇게 돼서 얘의 계산은 2의 10승으로 계산을 하면 된다. 이런 식이거든. 다시 수계산이 너무 빡센 것들 그래서 네이피어라는 사람이 얘를 이렇게 K라고 잡으면 실제 곱하지 않고 더하기로 계산을 한 거야. 이렇게 해서 4 플러스 6이 로그 2의 K라서 K는 2의 10승이구나. 이런 식으로 수계산을 곱하기를 더하기로 바꿔주고 나누기를 빼기로 바꿔줘가지고 로그를 사용하면 복잡한 수의 계산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해서 그래서 그 수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표를 이렇게 로그에 관한 표를 만들어냈는데 근데 밑이 1인 새끼는 이 새끼는 거듭제곱 해봐야 계속 1이니까 의미가 없고 그럼 밑을 2로 하면 한 번 하면 인데 두 번 하면 4고 세 번 하면 8이라서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있는 3이랑 중간에 있는 5, 6, 7이랑 중간에 있는 9부터 15까지의 숫자들 이런 숫자들이 나오는 걸 계산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밑을 1 더하기 x분의 1에 x제곱이라는 숫자로 바꿔주면 밑을 1 더하기 x분의 1이라는 숫자로 바꿔주면 얘를 그때는 2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게 상수라는 것도 이게 수렴한다는 것도 발견하지는 못했어. 그래서 수를 계산할 때 상용 로그표 전에 자연 로그표라고 해가지고 밑이 이런 상수인 그래서 얘를 2라고 쓴 건 나중 일이고 이런 상수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맨 처음에 이 개념을 사용한 사람이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요 숫자를 베르누이라는 학자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 숫자를 표현을 했냐면 원리합계 가지고 생각을 했거든. 내가 연이율 100%로 10,000원을 저금하면 1년 후에 원리합계는 1 더하기 1 해가지고 2가 될 거야. 1년만 이자를 받으면 원금 10,000원이랑 이자 10,000원까지 해가지고 20,000원이 될 거야. 근데 연이율을 100%라고 하지 말고 6개월 이율을 50%라고 하면 6개월 이율을 50%라고 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이자가 6개월 후에 2분의 1 이렇게 붙는데 근데 이거 몇 번 받아야 돼? 이자? 2번 받아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다시 1 플러스 2분의 1을 한 번 더 곱할 거야. 이해돼? 그래서 이 돈이면 그러면 얘는 2.25가 되니까 나는 연이율로 1년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 나는 1년 동안 이자를 넣어놓으면 연이율 100%로 준다고 하면 이자를 1년에 한 번밖에 안 주는데 연이율 50%로 이자를 2번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받는 이익이 더 크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4개월 이율을 저 새끼를 3으로 나누면 3분의 100인가요? 4개월마다 이자를 주세요. 4개월마다 이자를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처음에 4개월 동안 이자를 3분의 100만큼 받으면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거기에 다시 이자를 붙일 거니까 3개월이 지나면 다시 1 플러스 3분의 1을 이렇게 받을 거고, 거기에 또 다시 4개월이 지나면 1 플러스 3분의 1 해가지고 결국 1 플러스 3분의 1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이게 2.3 얼마 얼마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잘게 쪼개다 보면 1 더하기 1의 1승은 2고 1 더하기 2분의 1승의 제곱은 2.25고 1 더하기 3분의 1의 세제곱은 2.3 얼마 얼마, 얘도 이런 식으로 무수히 잘게 쪼개다 보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은 2.71828 이렇게 가는 숫자로 수렴한다는 걸 발견한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걸 처음으로 이제 실제 문헌에 기록하고 정리해서 쓴 사람이 오일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상수를 2라고 하는 이유가 오일러가 EUL이에요. 그 오일러 상수라고 해가지고 오일러의 이름을 따서 2라고 쓰기도 하고 쓴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 지수가 0으로 익스포넨셜이라서 익스포넨셜의 초항이 첫 번째 문자인 2라고 쓴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ABCD 중에서 그 ABCD는 많이 사용하니까 2를 썼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1을 계산하면 이걸 얘를 오일러 곱수라고 부르는데, 오일러 테일러 곱수라고 부르는데, 근데 얘를 계산하면 이 계산값이 이렇게 된다는 걸 처음으로 정의하고, 그럼 이 새끼는 저기 2.7182 이렇게 가는 이 숫자에 수렴하는 무리수라는 걸 발견하셨어.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이 숫자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방금 전에 썼던 그 급수, 팩토리얼로 표현된 그 급수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거든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아니어서 우리가 자연상수 2라는 놈은 필요에 의해서 수학자들이 앞에서 발견을 해놨는데, 어떠한 것이 어떻게 된다고 발견을 해놨는지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 1보다 살짝 큰 이 숫자를 무수히 많이 뭐하게 된다면, 거듭 제곱하게 된다면 그 숫자가 어느 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걸 발견했고, 그 값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라는 걸 알아내서 그 값을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면 이렇게 쓰면 2.71이나 2.7이라고 쓰면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랑 차이가 나니까 그 값을 앞으로는 뭐라고 쓰기로 약속하자? 2라고 쓰기로 약속하자.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배우는 자연상수 혹은 자연대수라고 부르는 2라는 아이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으로 정의된 숫자를 2라고 부른다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얘를 x분의 1을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얘가 무한대로 가면 t는 0에 가까워질 거야. 그래서 t가 0으로 갈 거고 1 플러스 t분의 x분의 1이 t니까 x는 t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연대수의 정의를 무한대로 갈 때가 아닌 0으로 갈 때로 바꿀 수 있는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제곱분의 x분의 1제곱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2.71 이렇게 하는 무리수인 익스포넨셜에 가까워진다. 이 새끼의 극한값이 익스포넨셜이다 라고 정의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연로그의 수계산이나 혹은 원리합계에서 나오는 그 익스포넨셜이나, 그 다음에 저기
그 테일러 곱수에서 사용되는 익스포넨셜이나 이런 류의 개념이 고등학교 때는 나오지는 않고, 근데 저 새끼가 왜 나왔고 어째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한 거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수히 많이 곱하면 그 값이 어느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알려져 있고, 그 값을 익스포넨셜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2라고 부르기로 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 첫 번째 지수함수의 극한 중 0분의 0꼴의 극한을 그럼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자,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앞으로 뭐라고 쓸 거냐면, 밑을 2로 하는 로그를 내추럴 로거리즘이라고 해서 ln이라고 이렇게 적을 겁니다. 밑이 10인 로그는 상용 로그라고 해서 밑을 쓰지 않기로 약속했어. 밑이 2인 로그는 자연 로그라고 해서 로그 2라고 쓰지 않고 ln이라고 쓰기로 약속해. ln이라고 쓰기로 약속해.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x의 x분의 1 제곱은, 자, x 있는 곳만 찾아가면 된다고 했잖아. 이 새끼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은 1보다 살짝 큰 걸 무수히 많이 곱한다는 뜻이니까 얘가 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어? 2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 값은 ln 2가 되니까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 그러면 x분의 1은 로그니까 지수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여기 지수를 바깥으로 꺼내주시면 실제로는, 자, 0분의 0꼴의 극한값을 하나 더 알 수 있게 되는데, 자, x가 0으로 가면 분모 0으로 가죠? x가 0으로 가면 ln 1이니까 분자도 0으로 가요? 그럼 0분의 0꼴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극한값을 구했냐면 약분을 해가지고, 원래는 다항식에서는 극한값을 구했어. 근데 얘는 무엇을 이용해서? 자연대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하는 거야. 앞으로 0분의 0꼴의 극한이 x분의 ln 1 플러스 x, x분의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1, x분의 sin x, x분의 탄젠트 x의 극한값을 약분이 아닌 성질과 정리를 이용해서 기억해가지고 극한값을 찾을 거야. 네 종류의 극한값이 새로 나올 거야. 0분의 0꼴의 극한값.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자연대수의 정의를 이용한 ln 값의 극한값을 찾으라는 거야. 이렇게. 얘를 기억하시면 이 x분의 1이 여기 있는 거니까 얘가 2로 바뀌어서 ln 2니까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이 식을 이용해서 지수를 찾아볼게요. 얘를 t라고 치환하게 된다면,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t는 ln 1로 가니까 t도 0으로 가게 될 거예요. t 또한 0으로 가고, ln 1 플러스 x를 t라고 치환했으니 x는 2의 t제곱이 1 플러스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따라서 x는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t제곱 마이너스 1 분의 얘는 t, 이 새끼 또한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뒤집어도 어차피 1이니까 두 번째 극한값 외워두셔야 되는 거 x로 고쳐드릴게요. x로 고치고 뒤집어주면 x분의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1이 얘 또한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로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럼 x분의 1이 나가서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라고?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로그 a의 2니까 자연 로그로만 쓸 거야. 지금 미적분에서 나오는 로그 값들은 대부분 다 자연 로그로만 쓸 거야. 일반 로그로는 안 쓰고. 그래서 ln 로그 a의 2니까 자리 바꿔주면 ln a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얘를 t로 치환을 한다면, a의 t제곱 마이너스 1이 x가 될 거니까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a의 t제곱 마이너스 1분의 t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그러면 x로 바꿔서 자리를 바꾸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ln a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에서 배우는 네 가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0분의 0꼴의 극한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겠다. 이게 목적인 거야. 지수 로그 함수에서 0분의 0꼴의 극한은 다음과 같은 관계식에 의거해서 무엇을 찾겠다? 극한값을 찾아내겠다. 거기에 플러스 요 새끼가 2라는 정의까지 1번 2개, 2번, 3번, 4번, 5번이 앞으로 모든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을 구하는데 베이스로 사용되는 식이 될 거야.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변화해서 나올 거냐면,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1 플러스 2x분의 1의 x제곱이래. 얘가 극한값이 얼마인지를 찾으래. 그러면 선생님이 편의상 x랑 x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얘는 무한수에 가까워지면 되고 얘는 한없이 커지면 돼.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반드시 무슨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되냐면 이렇게 둘은 역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역수 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가 2x분의 1이기 때문에 얘가 2x여야만 뭘로 바뀔 거냐면 이 아이가 익스포넨셜로 이렇게 바뀌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럼 무엇이 남으니까 익스포넨셜하고 2분의 1제곱이 남으니까 익스포넨셜 2분의 1제곱이 지금 써놓은 함수의 극한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또 다시 우리 혹시 이거 기억나요? 보시면 그러게 미적분을 해야 돼. 미분을 했어야 돼. 그래서 혹시 이거 기억나는 사람 여름방학 때 했을 때, 자, 미분계수의 정의는 그래프 위에 움직이지 않는 한 점과 정점 하나랑 움직이는 점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움직이는 점이 움직이지 않는 그래프를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점한테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걸 우리는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정의했었어.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다시 한 번 더 가져볼게요. f'A라는 놈의 정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라고 정의를 한 거야. fx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a라는 점이 이렇게 있고요. x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이 점이 얘한테 한없이 이렇게 가까워질 거야. 그랬을 때의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a라는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a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a라는 점에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부른 게 바로 f'A의 정의였어. 그래서 만약 극한값을 구할 때 이렇게 나오면 내가 지금 필요한 건 x제곱 플러스 2x가 아니라 x제곱 플러스 3x가 x좌표여야 그때의 무엇이 y좌표가 fx제곱 플러스 3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 극한값 구하라고 하면 f 이름 뺄게요. 0,0이라는 할게요. x제곱 플러스 2x였으면 지금 얘는 바깥으로 그냥 빼버리고 얘한테 필요한 건 x제곱 플러스 3x니까 분모분자에 x제곱 플러스 3x를 이렇게 곱해주는 거였지. 그래서 요 새끼가 말하는 게 f'0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약분을 해서 x는 나머지는 이렇게 약분해서 0 집어넣으면 2분의 3만 이렇게 남는 거였어. 이게 우리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였나? 여름방학 때 했던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한 극한값을 찾는 거였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한 극한값 찾기. 그래서 얘도 똑같아. 얘가 0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있는 숫자는, 여기 있는 식은, 여기에 있는 식은 0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여기에 있는 식은 0에 가까워지기만 하면 돼. 대신 여기 지수는 이 수에 반드시 역수여야 됩니다. 이 수에 반드시 역수여야 돼요. 이렇게.
0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서로 역수관계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얘가 익스포넨셜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럼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제곱 더하기 2x 하고 여기에 x분의 1 이 새끼의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찾으래. 이 새끼의 극한값이 무엇인지를 찾으래. 그러면 당연히 나는 지수가 1 더하기 0 1보다 살짝 작은 값이 무수히 많이 곱해져야 되니까 이 값의 역수가 지수여야 되는 걸 알 수 있어. 이 값의 역수가 지수여야만 익스포넨셜이 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필요한 지수인 x제곱 플러스 2x분의 1을 거듭 제곱해 줄 거야. 그럼 대신 여기 위에도 한번 해줘야 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얘는 뭘로 바꿔줄 수 있고 2로 바꿔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새끼의 극한만 찾으면 되는데 0으로 갈 때 0분의 0이야. 약분해서 대입할 거야. 그럼 대입하면 얘는 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건 2의 제곱으로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익스포넨셜의 정의는 단순히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x분의 1분의 x제곱을 뜻하는 게 아니라 구조가 1보다 살짝 큰 1 더하기 무한소의 무한대 제곱이 이게 익스포넨셜이 되는 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고 얘네 둘은 역수 관계기만 하다면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데 서로 역수 관계기만 하다면 그때 우리는 얘를 익스포넨셜로 수렴한다고 극한값이 익스포넨셜이라는 걸 정의를 통해서 기억하겠다는 거야. 자 그럼 자 이거 보세요. 4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2의 x분의 1 더하기 3의 x분의 1이야. 자 분모의 0 집어넣으면 0이고 분자의 0 집어넣으면 0이에요. 그래서 이 밑은 1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얘는 0 집어넣으면 무한대예요. 1에 가까워지는 걸 한없이 거듭 제곱해주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얘는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이용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면 얘를 바꿔볼게. 1 포함하는 형태로 바꾸면 1 더하기 1 플러스 2x분의 x가 될 거야. 표준화 유리함수에서 표준화 시킨 거. 1 더하기 2x 더하기 x 이렇게 바꿀 거야. 그러면 1은 있어 이미. 이게 0이야. 그럼 얘를 뒤집어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지수가 x 더하기 1 플러스 2x여야 그래야 이게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분모에 원래 x는 있었지. 뭐가 없었어? 1 플러스 2x분의 1이 없었던 거니까 얘만 이렇게 한번 곱해주시면 이 식과 이 식은 차이가 없지. 지수가. 이해돼요? 따라서 여기가 뭘로 바뀌고 2로 바뀌고 x에 0을 집어넣으면 얘는 1이 될 테니까 이 새끼의 극한값은 2의 1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진짜 미적분이야.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미적분이고 이때까지 했던 거는 그냥 거의 웜업에 불과해. 자 5번 보세요.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내기야.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찾아내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2x분의 1 2분의 3x. 자 모든 종류의 극한값은 그 새끼의 꼴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돼. 무한대분의 무한대인지 0분의 0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지 무한대 곱하기 0인지 이 꼴을 원래는 수투에서는 살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1 더하기 0 1 더하기 0의 무한대 제곱 형태들은 극한값이 무조건 익스포넨셜을 이용해서 극한값이 정의될 거야. 구조가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수히 많이 곱하는 구조는 다 익스포넨셜을 이용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정의를 이용할 거니까 이 필요 없는 이 새끼는 지금 바로 정의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하니까 이 새끼의 역수인 마이너스 2x를 한번 분자에 곱해줄게. 그럼 분모에 똑같이 마이너스 2x분의 1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자연대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새끼는 익스포넨셜로 끝났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4x분의 3x니까 약분하면 마이너스 4분의 3 되니까 남는 건 지수의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극한값이 남게 될 거라고. 0분의 0꼴은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a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될 거야. 이 부분부터가 진짜 미적분이야. 여기서부터 되게 어려우니까 저기 제대로 정리 안 하고 복습 안 하면 이거 미적분 배우다 마나 대부분의 친구들이 선행을 미적분까지 쳐왔다고 해도 제대로 이해 안 되고 정리 안 돼서 거의 처음 배우는 거랑 같은 상황이 매번 발생하는데 중딩들 미적분까지 배워왔다고 해도 아는 게 거의 없잖아. 자, 얘도 1보다 살짝 큰 숫자를 무수히 많이 곱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익스포넨셜의 정의를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럼 당연히 필요한 건 저 새끼의 역수인 이 새끼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치워. 이 새끼 역수가 필요해? 이 새끼 역수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 x세제곱 플러스 2x분의 1을 곱하고 여기다가 x세제곱 플러스 2x를 한번 곱해줄 거야. 그러면 식의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은 이게 뭐라고? 2라고. 그 다음에 이 새끼는 약분하면 제곱 남겠지. 이해돼요? 최저차항의 개수비인 거 기억나? 다항식에서 0분의 0꼴은 최저차항의 개수비야. 1차항의 개수비입니다. 1차항의 개수비. 그래서 2제곱으로 이렇게 극한값이 수렴하게 될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 1 뒤에 더해지는 게 0 플러스 0 마이너스가 0 플러스든 0 마이너스든 상관없는데 대신 이게 0 마이너스면 얘는 0 마이너스분의 1일 거야. 0 플러스면 0 플러스분의 1일 거고. 이해돼? 자, 그 다음에 6번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ln 1 플러스 2x.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지수로 올리지 않더라도 얘가 지수라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야, 1 더하기 0이야. 그럼 여기가 2x분의 1이어야 될 거야. 이 새끼의 출처가 여기였다는 걸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근데 굳이 올리지는 말고 그러면 얘는 지금 지수가 2x분의 1이었어야 되니까 여기가 2가 붙어야 이만큼이 익스포넨셜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2만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면 ln 2니까 여기는 2만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ln x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외웠던 거 다시 6개, 5개 써드릴게요. 이거 5개는 안 해오시면 그냥 더 이상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5개를 이해하고 외워주시지 않으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 진도 나가는 게 의미가 없어서 이 다음부터 무슨 말 하는지 진짜 하나도 모를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반드시, 자, 첫 번째 지수로그 극한이야. 지수로그 극한을 대할 때는, 미적분에서 지수로그 극한을 대할 때는 익스포넨셜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x분의 1의 x제곱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 x의 x분의 1제곱인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인 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익스포넨셜 x제곱 마이너스 1은 1인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ln a분의 1인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은 이게 ln a인 거. 이렇게 5개는 지수로그 함수의 극한의 원리이자 기본이자 거의 완벽한 베이스가 되니까 이 5개만큼은 제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걸 뭔가 할 수 있어. 그럼 얘도 똑같아. 얘를 보자마자 쌤이 드는 생각은 2번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0분의 0꼴이야. 약분이 돼? ln 때문에 약분이 안 돼. ln 끼고 있는 0분의 0꼴은 다 무엇을 이용할 거야? 2번식을 이용할 거야. 2번식을 이용한다는 건 뭐야? x가 1로 가면 안 돼. x가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 돼. 2번식을 이용하겠다는 건 x가 1로 가면 안 돼. x가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x가 0으로 가게끔 x-1을 t라고 치환해 줄 거야. x가 1로 갔을 때 t는 0으로 가지? 그래서 얘 이항한다고 생각해서 치환해도 괜찮아.
얘를 1 이쪽으로 넘겨주면 x-1이 0으로 갈 거 아니야? 양변에 1 빼주면. 그래서 x-1을 t로 치환한 다음에 바꿔주시면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x-1이 t였으니까 t, 그리고 얘는 x 플러스 1은 저기 2 더해야 되니까 t 플러스 2, 그 다음에 얘는 ln x가 1 플러스 t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2번 식의 역수가 이거니까 얘가 1이야. 그럼 이제 0 대입하면 돼. 답은 2. 이렇게 해서 마무리. 0분의 0꼴을 어떻게 처리해 주느냐야. 0분의 0꼴을 로그를 끼고 있는 0분의 0꼴을 로그를 끼고 있는 0분의 0꼴은 전부 다 ln을 끼고 있는 0분의 0꼴은 2번식을 이용해서 치워줘야 돼. 익스포넨셜 x제곱을 끼고 있는 0분의 0꼴은 전부 다 3번식을 이용해서 치워줘야 돼. 0분의 0을. 그 다음에 로그나 a의 x제곱, 그냥 로그나 그냥 지수 형태의 0분의 0꼴은 전부 다 4번과 5번식을 이용해서 치워줄 거야. 그게 핵심이야. 무한소분의 무한수를 없애주는 방법이 수투에서는 간단하게 약분 혹은 미분계수의 정의였지만 지금부터 지수, 로그, 삼각함수까지 0분의 0꼴의 극한들이 나올 건데 각각 함수마다 극한을 없애주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야. 그 없애주는 방식이 이러함을 기억하지 않으시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고. 그리고 기왕이면 외워야 될 건 실은 이거 하나뿐이야. 얘만 외우면 되는 거야. 얘만 외워주면 그러면 얘는 x분의 1이니까 이게 2가 되니까 1이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얘를 t로 치환하면 이렇게 식이 바뀌는구나. 그 다음에 얘는 x분의 1로 바꾸면 여기가 2구나. 그래서 lna분의 1이구나. 그리고 얘를 t로 치환하면 x가 이 식의 역수 형태로 바뀔 테니까 얘를 뒤집은 lna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유도할 수 있으면 좋고. 그리고 미적분이 생각보다 유도나 증명이 쉬워. 앞에 것보다 유도나 증명이 쉬워가지고 나는 이거 유도하는 게 여기서 이거 t라고 잡고 얘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안 해오면 안 돼. 매번 유도할 수 없잖아. 너네 시험 봐서 알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수학 시험을 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싸움이라서 매번 유도하고 앉아있으면 시험 문제를 못 풀 거야. 시간 내에 문제를 못 풀 거라서 그래서 유도한 결과값인 이 4개를 반드시 그리고 정의인 이 익스포넨셜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은 1 더하기 무한소의 무한대 거듭 제곱을 어떻게 해주는 형태? 극한값을 구해주는 형태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지금 우리가 그러면 다 한 건데 15번까지 다 한 건데 근데 15번까지 풀어오라고 하면 싫어할 거야? 네. 빨리 해줄게. 그러면 잠깐만 봐봐. 15번까지 풀게요. 너무 많아요. 풀게요. 너무 많아요. 야 15번까지 푼다 하면 내가 지금 밥 먹으러 가면 보내줄 수 있는데 풀게요. 야 유형 지금 15번까지 내용이 지금 이거야. 지수로 고함수 전까지. 그래서 유형 15번까지 이렇게 해주시면 그리고 쌤이 다음 시간에 미적분 시간에 수투 개념을 좀 해드릴게요. 미분계수의 정의랑 고함수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여기서 필요한 내용은 별게 몇 개 없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시간에 수투 내용을 해드리고 일단은 월요일 금요일 정규 시간에 이번 주에 수원 삼각함수를 좀 마무리를 할게요. 오늘 삼각함수 정의랑 방법 보면 그래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에서 이제 각변환하는 거랑 삼각형 활용 문제들은 금요일에 해가지고 월요일 금요일에 삼각함수 저녁에 마무리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삼각함수 좀 쫙 정리해서 다음 주에 시험 볼 수 있게끔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시간에 미적분 진도 대신에 미분계수와 도함수 일단 수투 기본 내용 여기 어차피 이 새끼도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모르면 지수로가 함수의 미분계수와 도함수를 찾을 수가 없거든. 지수로가 함수의 도함수 찾는 법을 거기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어렵더라도 지금 이 5개를 이용해 가지고 극한을 구하는 거야. 15분까지 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일단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질문 많이 해도 좋으니까 그 질문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이거 싹 다 어떤 식으로 이용하는지 한 번 더 해줄 테니까 혼자서 이거 꼭 외워주세요. 이거 꼭 외워가지고 유형 15번까지 좀 풀어오세요. 금요일까지. 그래서 108페이지까지 숙제 그리고 식사하고 오세요.
마이너스 몇 개? 나오기만 하면 없으면